오늘 이 시간에는 루이지애나주 최초로 대학 및 모든 학교에 10계명 개시 법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 대권 후보, 토론회 관전 포인트, 그리고 그에 따른 올해 선거 주요 이슈들에 대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와 계시는데요. 장로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지난주에 루이지애나에서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학교와 대학에 10계명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초의 주가 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 이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화당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지난주 루이지애나 상원에서 30대 8, 화요일에는 주 하원에서 79대 16으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루이지애나 제초가 아니고 미국에서 제초로 50개 주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른 주들도 이제 이런 법안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루이지애나 주에서 미국 역사상 50개 주 중에서 처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립학교 킨더가든부터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 세금을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들,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로 치면은 뭐 대학교 오면 캘스테이트, UC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그런 학교의 모든 교실에, 모든 클래스룸에 큼직큼직하게 잘 읽을 수 있는 활자, 폰트를, 글자를 사용해서 10계명을 붙여놔라. 네.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루이지애나의 주 하원과 사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사실은 이번 주에 주지사도 서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통과되고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이제 내년 1월까지 그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에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충당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반대 쪽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그 같이 이제 활동하는 단체들은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법안이다. 네. 예, 그래서 바로 수송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그 미국 그 연방 이 대법원이나 의회나 여러 가지 그 정부 건물에 보면은 그 10계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 10계명의 일부가 붙어 있기도 하고 동상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는 그것은 미국이 처음에 건국될 때에 당시에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크리스천들이었고, 네. 그래서 크리스천적인 이런 성경적인 이런 문구들이 사용되는 것은, 공공시설에 사용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울 때가 있었죠. 네.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루이지애나 주는 캘리포니아와 거의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주지사를 포함해서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one party state, one party government,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이 확실히 잡고 있는 그런 주가 캘리포니아면은, 그 반대로 공화당 주지사에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 이제 루이지애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만들어낸 여러 가지 법안들과 비교가 되긴 되죠. 네. 예, 저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 볼 때도 그 미국 그 연방 그 대법원의 건물에 그 10계명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 법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 법의 시초라고 보는
그 점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법원에서는 그것이 이제 10계명이 이제 과거에는 특히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이 압도적인 숫자였을 경우는 당연시 받아들였던 그런 생각 개념이었고 네.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상황에서 10계명을 이제 모든 학교에 클래스룸에 붙여 크게 이 법안 내용을 보면은 아주 크게 잘 읽을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해서 붙여놔라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규격도 있더라고요. 11 by 14. 규격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도 큼직하게 네. 그리고 글씨체도 이렇게 읽기 힘든 글씨체가 아니고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씨체에 큼직큼직한 글자를 사용해서 그렇게 붙여놔라 그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것을 이 법안을 통과시킨 그 이유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 주는 하나님의 그 법을 존중을 하고 그것도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크리스찬들이 많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네. 또 공화당이라서 또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반대로 아까 민주당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또 시민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시의회나 이렇게 그 회의실에 가 보면은 앞 그 벽에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이제 모토를 붙여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붙어있던 시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최근에 와서 없었는데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 시의원들 일부가 노력해서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것을 붙이겠다는 사람들과 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늘 이게 논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것을 붙인다고 해서 그 시가 하나님의 시가 되나? 과연 그런 글씨를 벽에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까? 네. 10계명을 물론 이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이고 그리고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과 10계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되새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10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첫 4계명은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 네. 가늠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네. 힘주지 말라 이런 거 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이 모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4계명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네.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렇죠. 그런 생각은 저는 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것을 이 법안을 만든 그 목적이 뭔가 의도가 뭔가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는 하나님을 믿는 주입니다. 우리 주는 예수님만 믿는 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또한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10계명은 미국에서는 전에부터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문서로서 내려왔던 그런 그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붙여놓는 것이라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법정에서 싸우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이제 그 헌법에 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네. 대해서 놓고 싸울 것 같은데 그 루이지아나 주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소송을 해봐라. 우리가 이걸 막겠다, 디펜드하겠다. 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고 네. 반대쪽에서는 아니 이거는 정교의 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왜 신앙적인 그런 문서를 신앙적인 그런 그 내용을
공립학교에 크리스천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공립학교에 붙이는 이런 법안을 만드느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 때에 나은 크리스천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의 다른 삶을 삽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어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억지로 믿지도 않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중에서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것이 좀 그것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해서 정부가 의회가 이런 식으로 만일에 전도를 의도로 이것을 법안을 만든 것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잠시 듣다가 잠깐 캘리포니아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네. 캘리포니아가 참 동성애 법안이 생김으로써 정말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참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학교에서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게 또 반대로 루이지애나에서는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뭔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네. 또 많은 시민 단체에서도 지금 조금 뭐 방향은 다르겠지만 반대하는 이유는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다. 또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명목으로 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의 어떤 다른 주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에도 뭐 텍사스주라든가 뭐 유타주라든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서도 시도를 했다가 안 됐단 말이죠. 네. 좀 앞으로는 또 이런 법안들이 다른 주에서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글쎄요. 과거에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립학교에 등교를 하면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네. 혹은 성경 말씀 읽고 혹은 주기도문을 리사이트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니고 미국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주지사가 서명한 후에 제일 먼저 조롱하고 나선 것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네. 뉴섬 주지사가 조롱하고 나서면서 아니 너희들 루이지애나가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네. 글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범죄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 네.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붙이는 것이라면은 뭐 이해는 됩니다. 네. 그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내용이 우리 때문에. 이웃들에게 그것이 이제 십계명의 그 말씀이 가르침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네. 이런 법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그 전도가 되고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것이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네.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네. 10계명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네. 만일 그러면은 다른 주에서는 우리는 코란을 그 모든 공립학교에 붙이겠다. 네. 혹은 뭐 성경이 반대적인 뭐 그런 것들 붙이겠다 그러면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시비가 붙게 되고 분쟁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을 했지만은 또 한 가지 루이지애나주가 한 그 중요한 그 법안은 그 스쿨 초이스 이게 미국 50개 주 중에서 11번째로 스쿨 초이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원하고자 하는 세금 이 교육비로 지불되는 그 돈으로 원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크리스천 스쿨을 포함해서 홈스쿨을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홈스쿨을 그것을 이제 의회가 통과를 시키고 주지사가 이번째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스쿨 초이스도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이제 리퍼블리컨이 그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주들에서는 경쟁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주들은 절대로 스쿨 초이스를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는 이유는 이제 그 스쿨 초이스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선생님 노조들입니다. 티처스 유니언 선생님들 노조가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그 티처스 유니언 선생님 노조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스쿨 초이스를 반대를 하죠. 네. 그래서 막대한 돈을 그 학생들 교육에 공립학교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세금을 그러나 교육의 질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것을 스쿨 초이스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없다는 것. 네. 그런 면에서 루이지아나주가 스쿨 초이스를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캘리포니아 사는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그런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점점 더 미국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파와 민주당파의 어떤 그런 정책이 점점 확연하게 다르게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그는 양극화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과거에는 야당과 여당 그 두 정당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도 보면 두 정당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거에는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이념이 같았는데 지금은 추구하는 이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치를 통해서 표면화가 되면서 상당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특히 한 정당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주 고수하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이렇게 스트롱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욱더 대립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 관련된 소식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예. 6월 27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2024 대선 후보 토론회가 CNN 방송 주최로 열리게 되고요. 9월 10일에는 ABC 방송이 제안한 후보 토론회에 양측이 다 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 관전 포인트 어떤 점에서 저희가 좀 초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예. 다음 주 목요일이 첫 토론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아직까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두 분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후보가 된 것은 아니고 네. 양 정당이 후보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preemptive 이 후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네. 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토론을 하는데 한 분은 전직 대통령이고 한 분은 현직 대통령이고 네. 두 분 다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경험을 해본 분들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지난 4년 전에도 몇 번의 이 두 분의 토론을 우리가 받고 그런데 이번에 토론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화 네. 이렇게 나이가 드신 그런 모습을 최근에 특히 더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캘리포니아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제 모금 활동을 했는데 네. 그 스테이지에서도 이렇게 좀 노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팔을 잡고 이제 끌고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사실 90분짜리 토론회지만은
각 후보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기껏해야 한 40분씩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될 텐데 지금 벌써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벌써 그 대통령 별장에 캠프 데이빗에 가서 일주일 내내 이 토론을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은 아니 그 35분 40분 발언하려고 일주일 내내 대통령 자리를 비워두고 네.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반대로 이제 기간 내에 토론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유세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 보시기에는 그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쫓기는 쪽이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둘 다 비슷비슷한 그런 이제 네. 여론조사하면은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가장 그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 측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네. 예, 그 민주당 측에서도 하는 말은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나이가 든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토론회 때 보이고 그리고 토론을 마친 후에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은 네. 그런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후보로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트럼프가 4년 전에 토론을 할 때는 굉장히 도리의 점수를 까먹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상대방이 발언하는 시간에도 발언할 시간을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했죠. 공격하면서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서 짜증을 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에는 본인도 그래요. 이제 그때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는 처음 대통령이 출마했었고 두 번째였죠. 그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세 번째 출마하면서 상당히 그래도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약간의 경험이 있으니까 네, 노련미가 생겼군요. 조금 이제 정치인으로서 조금 침착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이 두 분을 다 그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그 이 유권자들이 지금 중요하다는 정책들은 이제 그 국경에 이 불법 입국하시는 그런 그 이슈 그리고 경제 이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것이 지금 현재 안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이제 그 낙태에 관련된 그런 발의안을 올해 선거에 붙인 주들에서는 이제 낙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민주주의 수호가 지금 큰 이슈라고 이번 선거의 이슈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양쪽에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쪽에서는 트럼프는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괴자다. 그렇게 발언한 근거는 이제 1월 6일 그때 그 의사당 진입 사건 그것을 두면서 그 배후에 트럼프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네. 이제 그런 그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공화당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향해서 민주당을 봐라. 이런 사법권을 사용해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법치주의 국가의 수장인데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국경을 문을 열어놓고 법이 있는데도 법을 집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바이든이 계속 집권을 할 경우에는 역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다른 생각으로 민주주의 수호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로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후보와 비슷한 사람을 그 부분의 역할을 할 사람을 그 앞에 세워두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슈별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답을 그 이상 질문을 그러니까 CNN은 사실은 민주당과 그 바이든을 좋아하는 쪽입니다. 네. 좋아하는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의 편을 들어줄 것인데 그런 이제 예상 질문지를 가지고 답안을 딸딸 외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지난번 국정 연설에서 할 때 볼 때는 또 소리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입으로 크게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반대쪽에서는 이상하다. 어떨 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이고 어떨 때는 또 그래서 아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슨 뭐 약을 먹이는 거냐. 예, 그렇게 이렇게 뭐 반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신 분 모르겠는데 역시 이번 토론회는 이 바이든이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당선이 되어도 다시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음이 있다, 총명함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분에게 중요한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를 주관할 때는 비영리기관 그 대선 토론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보통 이런 토론회를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TV를 통해서 TV 매체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이번만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그 주최하는 방송국에서 이제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라든지 토론회하는 방식은 이제 그런 그래서 결정하지만은 질문의 내용 이런 것들은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방송국에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바이든에게는 유리한 이제 환경이고 두 토론회 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부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가능하면은 지난 4년 전과 같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행동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고 도리어 바이든에게 발언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이든의 지금까지 지난 3년 반 동안 해온 그 행정부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수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바이든의 총명함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보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미지는 좀 좋게 또 이번에 다시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두 분 다 우리가 그 대통령으로서 경험을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처음으로 대통령을 출마하시는 분도 아니고 처음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많은 그 호기심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이슈가 되는 것은 두 분 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 때에는 거의 매일 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된 후에 지금까지 거의 공식적으로 일부러 만든 자리가 아닌 경우는 그런 자리를 피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좀 이렇게 이분의 그 나이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